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즈어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즈어 상속이라고 하면은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플랫폼 또는 언어에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객체 지향이라는 것에 3대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캡슐화, 하나는 상속인데 그 상속이 해즈어 상속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 상속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즈어 상속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다형성인데요. 오늘 그 두 번째 덕목인 이저 상속에 이제 첫 발을 디디려고 합니다. 음,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간단해요. 만약에 저희가 아이언봇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합시다. 아이언봇. 약간 좀 패러디한 거예요. 아이언맨에다가 로봇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보시면은 아이언맨의 가슴에 있는 심볼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걸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거를 맨땅으로 다 처음부터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캡슐화되어 있는 그런 부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으로 갑니다. 용산 가서 그 부품들을 찾아봐요. 찾았더니 내가 원하는 아이언봇을 만들기 위한 웬만한 부품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그래서 이 부품들을 가져다가 아이언봇을 만드는 그런 도구로, 그런 재료로 사용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부품으로 쓸 거기 때문에 해즈어 상속이라고 하고, 해즈어 상속을 하는 그런 객체들은 다 하나같이 역할이 있어요. 이 안에서의 부품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역할명이 얘 같은 경우에는 머리라는 부품이고요. 얘는 몸통이라는 부품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왼쪽 다리, 얘는 오른쪽 다리, 이런 식으로 각 녀석들의 기본적인 역할명들이 변수명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품들 다 조립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주 해피하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 그 프로그램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 도구들이 다 준비가 된 상태라면 이렇게 해피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다 해즈 상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품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통이 만약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몸통을 못 구했으니까 이제 몸통만큼은 내가 만들어야 하나 하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몸통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내가 만들 수 있긴 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용산을 떠날 때쯤 어떠한 가게를 봤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딱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비스무리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만들면은 이런 모양을 만들겠는데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부담도 있는데 보니까 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이언맨의 그 심볼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얘를 가져다가 심볼만 붙이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처음부터 내가 새로 만드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가져다가 만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걸 쓰려고 해요. 뭐 할 때? 몸통 만들 때. 잠깐만. 요 녀석이 여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이 몸통 만들 때 쓰려고 하는 부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몸통의 부품인 거죠. 그러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얘를 갖다 썼을 때 얘는 부품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품명이 붙잖아요. 머리라고. 그럼 몸통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갖다 쓴다고 하면은 얘는 몸통을 만들기 위한 부품인가요? 그럼 얘도 해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떤 재료를 갖다 쓰긴 하는데 그때 갖다 쓰는 게 부품일 경우라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부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갖다 쓰는 건 맞잖아요. 갖다 쓰게 되면 우리는 다 뭐예요? 상속이라고 합니다. 갖다 쓰는 건 다 상속이에요. 여기서 갖고 있는 기능을 다 갖는 거니까. 근데 부품으로 갖느냐 아니면 얘처럼 부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얘는? 자, 가져다가 쓰는데 보니까 부품이 아니고 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역할명,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부품으로 사용될 때 부품명이 붙잖아요. 얘는 몸통으로 만들어질 텐데 이 몸통을 만들기 위한 부품이 아니라 그 자체가 틀이에요. 그러니까 부품명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얘가 몸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쓰는 상속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지어 상속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얘는 얘가 얘잖아요. 이걸 틀로 갖다 쓴다라고 해서 이 객체를 우리가 이지어 상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이지어 상속, 이제 틀에다가
내가 꾸며가지고 내가 원하는 몸통 만든 다음에 걔를 여기다 해제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얘를 구매해서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고 또 나갑니다. 근데 얘까지 샀는데 문턱을 딱 나서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와, 대박,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했던 로봇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로봇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게에. 아, 망했다. 요걸 샀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다가 요 심볼만 붙이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냥 심볼만 붙이면 끝나는 건데 앞에 섰던 내용들을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조립해야 되잖아요. 와, 다 조립하고 이것도 내가 꾸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저상속이 되는 거지만 이것도 이저상속이에요. 이저상속은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근접한 녀석을 이저상속할수록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소요 비용도 굉장히 절감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요즘에는 그래요. 이저상속을 할 수 있으면 이저상속이 대빵입니다. 이저상속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과 흡사한 틀이 있다는 거고 그 틀이 있으면 우리가 틀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틀이 있으면 틀과 작업하는데 틀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심볼만 붙여서 만드는 방식. 와, 생산성 장난 아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틀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란다? 해지와 상속을 해서 조립을 하지만 그 조립하는 것마저도 부품이 없으면은 또 틀로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즘에 소프트웨어는 프레임워크를 쓰는 것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라이브러리는 다 그래요. 뭐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무슨 프레임워크, 무슨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꼭 프레임워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라이브러리는 그냥 이렇게 부품들도 라이브러리고 다 라이브러리인데 그 중에서 유독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것은 이렇게 생산성이 멋지잖아요. 그죠? 장점은 이제 생산성이 좋다는 거고요. 단점은 어떻게 보면 이건 기성복인 거예요. 기성복. 우리가 양복을 살 때 맞춤 양복도 있고 또 하나는 기성복도 있죠. 기성복은 또 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내가 입고 나갔는데 저기서 반대편에서 걸어온 사람이 내 옷과 똑같은 거야. 기분 나빠요. 그죠? 약간 좀 민망하고 그런 제품들을 만들 경우에는 프레임을 갖다 쓰는 것이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프레임을 갖다 쓰는 것이 그렇게 유니크할 필요가 없다. 나는 뭐 기성복 쓰는 거 괜찮다라고 하면은 생산성 좋고 비용 절감되는 녀석이 좋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유니크한 걸 만들어야 된다. 기존에 없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프레임워크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서비스를 빨리 만들고자 하는 그런 SI 쪽에서는 당연히 프레임워크들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프레임워크보다는 알고리즘이나 코딩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코딩에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굉장히 이쪽 IT 쪽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뭐 사물 인터넷이니 막 쏟아지는데 그걸 내가 혼자 다 만든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차선책을 어떻게 하냐면 90%의 프레임을 갖다 쓰고 그 중에서 10%만 내가 나만의 차별화된 것을 얻는 또는 5%만 또는 3%만 이런 거죠. 이건 그것과 비슷해요. 요즘에 음식점에 가면은 요즘 양파 다 깝니까 직접? 요즘에 파 다 다듬습니까? 심지어 김치도 안 담그죠. 다 배달되어 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이 이제 유명해지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스가 대단하거나 또는 그 중에서 하나가 뭔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로 이제 음식점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많이 어필하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에서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 소스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 프레임워크를 이그잼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